첫 번째 강의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서로 남을 위하며 책망을 하게 되나 자신을 위하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인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한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타심보다 이기심, 자신을 위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롭고 나한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국가에도 이로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애덤 스미스와 비슷한 말들을 한비자가 많이 했어요. 애덤 스미스가 어떤 말을 했지요? 내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 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빵집 주인의 그런 푸tuk한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필요한 재화를 얻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비자도 그것과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간들이 각자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고 재화가 생산이 되고 사회가 국력이 강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한비자와 애덤 스미스 더 넓은 범주로 이야기해보자면 법가와 자유주의 경제학, 우파 경제학이 어떻게 닮아 있고 또 닮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시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비자 하면 어떤 마키아벨리하고 많이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렌체의 작은 나라, 어떻게 하면 피렌체가 내후 외환에 시달리지 않게 해볼까? 강력한 군주가 들어서서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잡아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마키아벨리하고 한비자하고 많이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책도 있고 논문도 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키아벨리하고 한비자가 안 닮은 거 아니, 닮은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마키아벨리는 한비자의 절반밖에 이야기를 못 해줍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애덤 스미스하고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비자가 온전하게 전모가 드러납니다. 절대 군주, 어떻게 하면 군주 권력 강하게 할까? 이것만 한비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 부국강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명하려면 뭐가 우선이에요? 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경제학적인 통찰이 있어야 하는데, 한비자 경제학적인 통찰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런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보면 적지 않게 애덤 스미스와 닮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순히 애덤 스미스 정도가 아니라 자유주의 경제학, 우파 경제학, 어떤 프리드먼, 하이에크하고도 상당히 한비자 닮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 한비자를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이에크 등으로 대변되는 우파 경제학자들을 보면 한비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둘 사이에서 공통점을 보면요, 굉장히 이런 게 있습니다. 법가에 대한 이해 자체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공공부문이 방만하고 아직도 자본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비자와 애덤 스미스가 닮은 점, 그 둘 사이의 공통점 가지고 우리 시장 경제의 수준을 높여 가보자, 제대로 된 근대 사회 만들어 가보자, 제대로 한번 우리 시장 경제 건강하게 해보자, 이야기를 틀어갈 수가 있는데, 한비자와 애덤 스미스를 보면서 이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몰아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서구의 자유주의가 이런 게 좀 있어요. 서구의 보수주의와 싸우면서 애덤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서구의 보수주의와 싸우면서 어떤 태동되고 발전된 측면이 있는데, 서구 보수주의가 이렇습니다. 혈통을 중시하고 구질서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뭐가 생명입니까? 단순 재산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약간 좀 속된 말로 하면 가오가 중요하지요. 명예, 체면, 그것을 위해서 뭐가 더 있습니까? 전통시대와 비슷한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금육, 분수, 그리고 또, 지나치게 내 욕심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런 것인데, 서구의 보수주의가 내세운 것도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절제와 소속감, 충성심, 조화,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앞세우고, 단순히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하냐면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좀 손해 보고 가지, 그런 것인데, 농업사회, 그리고 귀족주의 사회, 상업이 흥하기 전에, 상인들이 권력을 가지기 전에 농본주의 사회는요,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서양 사회도 우리 유교적 사회랑 유교적 농본주의 사회랑 비슷한 측면이 있었던 것인데, 서구 보수주의하고 유교가 상당히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랑 공자랑 닮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질서를 지켜야 되느냐? 급격한 혁명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에드먼드 버크가 성찰이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성찰이 뭐 보고 쓴 책입니까? 프랑스 혁명 보고 쓴 책이죠.
과격한 것보다는, 혁명보다는 전통과 문화를 우리가 존중해 나가야 되는데, 전통과 문화가 왜 중요한 것이고, 전통과 문화에서 어떤 가치들, 그것들을 우리가 왜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버크랑 공자랑 닮은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단순히 보수주의라기보다는 전통주의자, 문화주의자, 관습주의자이고, 그것들이 단순히 좋다, 지켜야 한다는 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지켜야 하고 왜 가치가 있고 어떤 효용이 있는지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서구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은 에드먼드 버크라면 동양의 보수주의자, 전통주의자는 공자인데 상당히 많이 닮은 점들이 있고, 또 이렇습니다. 공자의 사상, 육아가 왜 동아시아 득세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장시간 지배를 했느냐? 별거 없어요. 농업사회, 예, 특히 쌀농사 지으면서 어떻습니까? 쌀농사를 지으려면 끊임없이 노동력을 투입해야 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또 농사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농경문화하고 상업문화 다른 게 뭡니까? 상업문화는 상대방이 싫으면 내가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농경문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태어난 곳에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연장자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생기는 것인데, 서구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것은 또 아닙니다. 서구도 농업 위주의 사회였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법가가 급부상을 했다. 자, 이런 겁니다. 법가하고 다른 게 뭐라고 했죠? 자유주의 경제학 애덤 스미스라고 했는데, 애덤 스미스가 귀족주의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등장을 한 것이고, 비슷한 맥락으로 법가도 육아랑 싸우면서 육아를 극복하면서 등장을 한 것인데, 법가가 등장하는 맥락이랑 자유주의 경제학이 등장한 맥락이랑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철기 문명이 일어나서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형성이 되고 사민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농민들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대토지를 경작해서 부를 쌓아가는 사람이 생겨났고, 공인들, 상인들 단순히 귀족들이 가져오라는 거, 만들라는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영의 주체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를 보면요, 서양의 근대랑 유사하게 생산력과 경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생산력이 늘어나고 국제무역이 확대가 되면 육아, 농업에 딱 특화된 육아 사상만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떤 자의식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새로 요구되는 기득권이나 이런 거 잘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자, 세상이 변했습니다. 시장이 커졌습니다. 국제무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권력 얻은 사람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농본주의, 농사와 특화된 사상, 유교, 그것들은 구귀족들의 기득권만을 대변하는데, 아니다. 우리들한테도 권력을 주고, 우리들한테도 뭔가 정치, 사회적인, 기득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뭔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법가가 급부상하게 되었고, 이런 법가가 자유주의, 애덤 스미스, 맨더빌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경제학과 항상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쟁을 이야기해요. 왜 경쟁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신분, 짬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뭐에 자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내가 시장에서, 내가 경쟁에서 내가 이겨낼 수가 있다. 내 것이 잘 팔릴 수가 있고, 내 수완이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전통, 어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전통사회, 무슨 성인에 호소하는 오류가 아니라 철저하게 능력주의, 성과주의, 그리고 경쟁주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능력과 번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잘 살려는 마음을 긍정하는 것인데, 법과도 자유주의 경제학처럼 인간의 이기심을 긍정하고 때로는 칭송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원래 인간 사회가 그래요. 생산력이 낮은 사회일수록 인간의 자유, 이기심, 욕망 잘 긍정은 안 합니다. 철저하게 어떤 것들을 요구합니까? 닥치고 협력, 닥치고 복종, 닥치고 인내입니다. 그지요? 인내를 해야만 저생산 사회에서 복종을 하고 협력을 해야만 저생산 사회에서 농사를 통해서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인간의 자유라는 거, 또 인간의 어떤 욕망들 잘 긍정을 안 하는데, 생산력이 늘어나고 상업사회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서구나 동양이나 이런 사상들이 생겨나서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서구 사회만 봐도 그런 것 같은데 늘 인간 사회는 대부분의 역사들이 복종, 인내, 협력을 요구하는 사회였지 인간의 자유, 개인의 존엄, 어떤 너의 욕망과 꿈 이런 것들을 긍정하고 독려하는 사회인 인류 역사에 그것들을 독려하고 인정하는 사회가 그런 것들을 비율을 대충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구석기, 신석기, 최근까지 가보면요. 98%, 99% 역사는 대부분이 복종, 인내, 협력, 홍한 쪽도 노나먹자, 나를 앞세우지 말고 공동체를 앞세우자 이런 식의 역사들이 흘러갔지 개인의 이기심, 개인의 능력, 개인의 에리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대략 많이 쳐져서 15세기부터 지금까지 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극히 비중이 낮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인류가 살아온 세월 DNA를 보면 자본주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가 인간한테는 더 맞고 하다 보면 잠깐만 방심하면 인간 사회가 신압으로 알게 모르게 사회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런 관성이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 개인의 이기심과 또 욕망들을 긍정하는 것은 상업사회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지금 인권이고 헌법적 가치는 상업의 흥성, 국제무역, 경제인들의 급부상 절대로 이런 것들과 떼어놓고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상인들의 인권이 보호가 되고 경제라는 영역이 독립되어서 거기가 종교의 논리, 정치의 논리를 휘둘리지 않아야만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라든가 자유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와 기초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왜 근대가 안 만들어졌는데 별거 없어요. 상인들의 독자적인 에리어, 상인들이 권력을 가지는 문제, 상인들이 한 번이라도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고 상업이라는 영역이 정치와 종교에서 분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근대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근대적 가치, 헌법적 가치는 철저하게 상업, 장사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을 하고 단순히 인정만 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자, 인간의 이기심, 욕망을 긍정을 해야 더 많은, 더 좋은 재화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의 소비자, 외국의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상품들이 만들어지며 어떤 게 일어납니까? 절대로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단순히 혁신이 아니라 어떤 혁신이 벌어져야 됩니까? 파괴적인 혁신도 벌어져야만 국가가, 사회가 커다란 힘을 가질 수가 있지요. 인간의 이기심, 사적 욕구들 긍정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해야 당장 긍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 할 수 있어야 혁신이 벌어지고 다른 나라보다 내가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한 구사력도 갖출 수가 있는데 파괴적인 혁신, 창조가 일어날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사익을 공익으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익을 절대 부정하면 안 됩니다. 너 사익 추구해. 대신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익을 침탈하지 말고 선 안에서 사익을 추구해. 얼마든지 추구해도 좋고 그럼 뭐냐? 각자가 선만을 지키고 페어플레이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면 그걸 통해서 뭐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공익이 증진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재산권을 옹호합니다. 자,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사익을 긍정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이런 전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유재산을 무조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벌었으면 자신의 그걸로 귀속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재산이면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쓰고 소비할 수가, 물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유재산이 있어야 뭐 한다는 것입니까? 사유재산이 보장이 되어야 인간이 이기심, 욕망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가 있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욱더 꾀를 내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재산권 옹호도 비슷하고요. 욕망을 달아놓는 것이 아니라 개방합니다. 자, 욕망의 개방이란 것도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역시 법과 자유주의 경제학간의 공통점인데 무엇일까요? 별거 아닙니다. 자, 내가 아무리 신분이 한미해도 부모님이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시장을 커지고 어떤 상업이 긍정되고 이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수완, 능력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사회가 부의 회전이 빨라지고 상업이 흥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갑자기 아무것도 배경이 없었지만 자신의 수완만 가지고 갑툭튀해서 사회 정상부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운 거 없지만 신분이 미미하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불태워서 저 위로 올라가 봐야겠다 해서 내 욕망에 눈을 뜨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지요. 둘 다 이렇습니다. 이기심을 긍정한다는 말 다른 말로 이런 것입니다. 욕망을 개방한다. 위에 있는 사람들만 배운 사람들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욕망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사람들의 욕망도 열어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부의 회전이 빨라지고 계층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고착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될 수도 있다. 이런 순환, 이런 변동들, 유동성들을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하고 반드시 유동성이 있어야 국력이 세질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 경쟁입니다. 이거 딱히 따로 설명을 부여서면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둘 다 법가든 한비자, 애동성이다 자유 경쟁입니다. 자기 능력껏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룰,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됩니다. 룰 안에서 룰을 존중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나 더욱 잘 살아볼 거야. 나 더욱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볼 거야. 경쟁을 하는데 선만 지키면 얼마든지 자기 능력껏 노력껏 해도 된다. 그리고 해야 한다. 그 자유 경쟁을 부추기고 독려해야만이 발전되고 국력이 세져서 나라가 흥할 수가 있다. 법가와 자유주의, 경제학 이런 공통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을 긍정한다. 인센티브를 중시한다. 욕심을 이용한 인센티브 이런 것인데 현대의 제도 경제학과 비슷하다 이런 것인데 이런 거예요. 생산성이 늘어나려면 또 생산량이 늘어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기술 혁신이 있던가 아니면 쏟아붓는 생산 요소들이 양이 늘어나야 되지요. 근데 법가나 제도 경제가 이런 거예요. 자, 인센티브가 합리적이면 네가 일한 만큼 가져간다. 네가 노력을 한 만큼 가져간다. 네가 모험적으로 창의적으로 창조를 통해서 새 것을 만들어내면 네가 싹 다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어쩔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죠? 딱히 기술 혁신이 없어도 때로 새로운 원료라든가 그 생산 요소가 더 많이 공급이 되지 않아도 생산 효율이 올라가고 생산되는 재화의 양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제도를 통해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얼마든지 국부가 늘어날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가 있어요. 왜 작은 정부를 주장했을까요? 작은 정부, 자, 법가음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법가의 법, 형법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하나하나 영역에 끼어들어가지고 무시무시하게 감시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위반하면 철퇴를 내리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법가는요, 작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나라가, 한비자가 설명 많이 드렸지요? 작은 나라라고 했고,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라고 했는데, 나라가 체급이 작지만 부여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나라가 부여지려면 한비자 생각이 이런 거예요. 함부로 국가가, 관료들이 이거저거 끼어들면 안 된다. 간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비자가요. 나라를 다스리는 건 어떻게 해야 한다? 작은 생선을 지지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자, 석쇠에 우리가 작은 생선을 올려놓은 다음에 구우려고 할 때 화력이 너무 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또 젓가락을 가지고 자주 뒤 엎으면 또 못 먹게 되지요. 은은한 불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 오히려 잘 먹을 수 있게 구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비자는 철저하게 이렇습니다. 어지간하면 개입하지 마라. 왜 그렇겠습니까? 국가, 정부는 정부의 한계가 있고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내가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건 뭐냐면 각자의 경제 주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든 흥하든 누구 책임입니까?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작은 정부를 내세웠는데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알아서 하게 해야 시장이 커지고 국가가 부가 늘어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량적인 개입을 반대했는데 대놓고 한비자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법은 명확하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두 개, 세 개 애매하게 두 개, 세 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법이 애매할수록 어떻다는 말입니까? 지킬 때는 어떻게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끼워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이 안 서니까 공무원한테 허가를 받고 관리 감독을 하게끔 마련인데 반대로 법이 명확합니다.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사함이 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히 공무원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허가 받지 않아도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경영하고 물건을 런칭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나 서로 닮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정부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 개입이 아니라 매립비. 네.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을 긍정해야 한다. 어떤 커다란 기술 혁신이 없어도 인간의 이기심을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센티브와 제도가 있으면 생산력과 생산되는 재화가 늘어나서 국가가 부유해질 수가 있다. 바로 이런 통찰들을 둘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게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받고 내가 관을 팔고 굿을 지내주고 돈 받고 내가 염을 하고 이게 뭐가 나빠요? 대신에 내가 돈 받고서 나쁜 관을 팔았다. 염불을 제대로 안 해줬다. 제대로 내가 그 치성이나 그 굿을 제대로 안 해줬다. 이런 거래에서 속이면 얘 달라집니다. 그지요? 자, 근대는 무엇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건 나쁘다고 하는 게 근대가 아니에요. 다만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던가 계약 당사자 상대방을 속이던가 하면 그것이 진짜로 손가락질 받고 나쁜 놈인 것입니다. 근데 전근대는 무엇입니까? 맹자가 하는 말처럼 대놓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나쁜 놈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전근대의 논리고 전자는 또 근대의 논리입니다. 내가 관짜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죽었을 때도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무당이 있으니까, 네, 아니면 또 화살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전쟁을 했을 때, 네, 그 전투 물자, 국방 물자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의 이기심을 긍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분업이 돌아가고, 이게 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육아는 그런 생각 잘 못하고요. 그러한데, 자, 육아는 사람의 이기심을 긍정하는 거, 대놓고 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은요, 초면에 바로 돈 얘기 꺼내고, 제안이 들어오면, 바로, 네, 쩐 이야기 하는 거, 아직도 꺼리고, 내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봐 가벼워 보인다거나, 뭐죠? 사람이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 좀, 네? 속물로 보일까봐 좀 남의 이목을 살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강의 일을 하시거나 강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강연 제안 들어왔을 때 장소 어디냐, 어떤 강의 주제로 하야 되냐, 몇 시부터 몇 시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얼마 주실 겁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돈에 비굴해야 진정한 프로입니다. 바로 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네, 내가 근대인이고, 네, 젊은 사람으로서 나는, 네, 진짜로 쿨하고, 네, 진정한 프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꼰대 틀딱 어떻게 얘기해봤자 내가 돈에 비굴한 모습을 안 보이고 돈 앞에 정직한 모습을 안 보이면요, 여러분도 기성세대들이랑 다른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이 어떻게 좀 과역하겁니까? 너무 나간 얘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주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나는 내가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받으면 네, 100만 원에 아깝지 않은 그것만큼 뭐 하는 겁니까? 하면 내가 되는 거예요. 강의 시간 안 늦고 가서 50만 원치, 100만 원치 강의를 하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뭡니까? 일종의 그것도요, 계약인데, 그게 제가 진정한 근대가 아닐까 싶은데, 자, 인이, 예지,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신, 의, 예지, 인으로 가야 됩니다. 네, 군자다운 척, 적당히 사람 좋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시켜서 투명하게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면, 약속을 하면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믿음. 거기서 생기는 신뢰라는 자본이 있어야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네, 나라가 더욱더, 개인들이 더욱더 잘 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대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산업공상이 아니라 상공, 농사. 인이 예지 신이 아니라 신이 예지인. 우리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요, 386들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상식으로 새로운 나라 만들어 가보겠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 미래가 없다가 아니라 미래를 잊은 민족한테는 역사란 것이 없다.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 속의 세계인,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솔직하게 아닙니다. 정직하게로 가야 됩니다. 술 한잔 마시고 나서 폐쇄적인 학연, 지연, 혈연 그게 안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속이지 않고 누구들을 만나도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투명한 조건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정직함. 한비자는요,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요, 있는 그대로 인간을 바라보고서 거기에서 학문을 사상을 전개해 나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당위를 가지고서 또 순환 오류식으로만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이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름이 아니라 사실 당위가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별거 없다.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내 이익에 민감한 존재라고 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탐욕은 나쁜 것이지만 사람이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기반해서 제도를 짜고 틀을 만들고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입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내가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 내가 고기를 구할 수 있는 이유, 푸주간 주인의,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애덤 스미스의 책을 보면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셀프니스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영화가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기심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며 나를 챙긴다, 내 이익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럼 뭐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그지요?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거나 책 직접 보세요. 애덤 스미스 책을 보면요. 이기심이라고 원문을 보면 이기심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빵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빵집 주인이 자신의 이로움, 나를 위하는 마음 때문이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푸주간 주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푸주간 주인의 뭐죠? 나를 위하고 자신의 소중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원문에 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내 이익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이익을 뺏으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내 이익, 내 것, 내 몫은 당연히 챙기고 요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비자드 애덤 스미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긍정을 해야 되는 것이며 여기서 사회 발전의 원천이다. 여기서 사회가 국력이 늘어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단 이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탐욕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 내 몫만 아니라 남의 몫을까지 욕심내는 것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탐욕이 아닌 이상이야, 선을 넘지 않는 이상이야, 룰을 지키는 이상이야, 인간의 욕심들, 인간의 나를 위하려는 마음, 이익과 돈을 찾아가려는 마음들은 철저하게 긍정을 하고 독려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 보이지요? 누군가 내 사람을 고용을 해서 품삯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내가 부리는 알바생들, 부리는 내 고용하는 사람들, 이뻐서 내가 돈을 주고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대접을 해줘야 일을 잘하고 마무리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고용된 사람은 뭡니까? 주인, 사장이 이뻐서 일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결과를 내고 퍼포먼스를 내면 나한테 더욱더 많은 이로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신경을 써서 일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고용해 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타심을 가지고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얘가 자식 같으니까 알바생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같은 분위기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롭게 되려고 내가 많은 돈을 벌려고 내가 사업이 잘 되려고 서로 만나서 그 마음에 충실해서 하다 보니까 고용한 사람은 고용한 사람대로 고용되는 사람은 고용된 사람대로 서로 다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 나를 소중히 하는 마음, 내 돈을 챙기는 마음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고 밭이 갈아지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재화가 만들어지고 생산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육아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익을 탐하거나 욕망을 탐하면 공동체에 혼란이 온다, 상하 간에 원망이 발생한다, 어떤 공동체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어떤 착취가 일어나게 되고, 아랫사람들은 또 하극상이 벌이게 되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너무 자식 뜯어먹다 보니까
가혹한 정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법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 썸인 거예요. 자, 육아는 윗사람들이 이익을 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랫사람들을 쥐어짭니다. 또 아랫사람들이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다 보면 윗사람들 우습게 보고 질서에 순응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법과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각자가 이익을 추구하면 네, 내가 행복해진다고 해서 상대방이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떳떳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덕분에 상대방도 돈을 벌고 이익을 얻게 된다. 절대로 또 네거티브 썸, 제로 썸이 아니라 포지티브 썸, 자유주의 경제가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이기심, 사람의 나를 위하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사회가 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참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동양 철학하면 육아를 많이 배우다 보니까 공맥만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나를 앞세우면 안 된다. 예, 결리 사이 이익을 보면 어떻게 해라? 의로부터 생각을 해라. 살신성인 내 몸을 죽여서라도 이익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법가는 이익을 긍정하고 네가 이익을 긍정해야 남도 잘 살고 국력이 늘어난다. 그래서 상당히 뭔가 신선하기도 하고 좀 특이해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는 조금 더 이익에 뻔뻔해야 되고 돈에 비굴해야 되고 초면부터 조건을 물어볼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분업과 교환 이것도 굉장히 둘이 중시한 바입니다. 공통적으로요. 자, 애덤 스미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익 추구라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절로 교환을 하고 분업을 하게 된답니다. 바꿔야만이 거래를 해야만이 내가 더 이익을 늘려갈 수가 있고 분업을 통해서만 내가 더욱더 생산량이 늘어나고 내가 얻어지는 게 많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익 추구라는 게 인간 본성이다 보니까 또 역시나 본능적으로 절로 인간이 분업 체계와 교환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인데 애덤 스미스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분업이 번영의 핵심이다. 잘 쪼개놓고 분업을 해놔야만이 더욱더 많은 것들을 읽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한비자도 비슷한 통찰이 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한비자는 군신관계를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자, 내가 군주니까 신하한테 나한테 충성을 다해라. 아버지처럼 섬겨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관직을 주어서 국가의 녹을 주어서 얘를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력이 세지고 내가 이익이 늘어나니까 반대로 신하는 뭡니까? 예,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 존재가 아니라 뭡니까? 나는 이 사람을 모셔서 나의 능력을 발휘해 내가 또 뭘 얻습니까? 관직을 얻고 국록을 얻고 명예를 얻지요. 뭐겠습니까? 군주와 신하 관계도 철저히 뭐 하는 관계입니까? 교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비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닭에게는 새벽을 울리게 하고 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도둑을 잡고 집을 지키게 해야 한다. 신하들도 각자마다 다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재능과 적성이 다른데 최대한 신하들도 단순히 육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덕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군자가 되어야 한다. 군자로서 인격을 갖춘 사람만이 국가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 법관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각자가 다 재능과 적성이 다르니까 신하들을 뽑아 놓으면 조정 내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냐. 포지션과 스쿼드를 짜가지고 각자 재능에 맞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조정 내에서도 분업을 일궈 놓아야만이 정치의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보았습니다. 한비자가 정치를 논할 때는 보면요. 단순히 정치라기보다는요. 어떤 행정의 맥락에서 논한 게 많습니다. 행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문화, 기능화 되어야만이 전문화된 정치, 기능화된 정치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한비자는 이렇게 행정의 맥락에서 논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분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냥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연조화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굉장히 유명한 것이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각자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 뭐라고 했지요? 절로 어떤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걸 통해서 모두가 다 번영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굉장히 유명한 그거지요. 근데 애덤 스미스 책에서 이게 몇 번 나왔습니까? 전 2번인가? 이렇게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뭐였더라? 그 도덕감정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합치면 3번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각자가 사익을 추구하면서 선만 넘지 않으면 법을 지켜서 공정하게 경쟁만 하면 내가 아무리 사익을 추구하고 내가 아무리 내 욕망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이 기획한 것처럼 신이 애초에 계획한 것처럼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죠?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비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한비자 책 텍스트를 보시면요. 해로편하고 유로편이 있습니다. 해로편, 유로편 뭐냐면 노자를 한비자가 설명하고 노자 도덕경에 주석을 단 것입니다. 사실 역사에서 첫 번째로 노자라는 책에 주석을 단 사람은 한비자인데 도덕경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위대한 자연 이야기가 나오고 자연이 뭐라고 합니까? 자, 폭풍우가 계속 쳐봤자 얼마가 그친다. 예, 비가 내린다고 하다가 얼마면 뭐 한다고 합니까? 또 그친다고 했고 강한 것을 억눌러주고 약한 것을 도와준다. 자연이 뭐라는 겁니까? 자, 인간이 개입만 안 하면 자연은 저절로다가 뭘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밸런스를 찾아가는 늘 그리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게 뭡니까? 자연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비자가 이런 겁니다. 해로편, 유로편에서 노자의 예를 들면서 이런 겁니다. 인간 세상도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각자가 알아서 자신의 삶을 챙기고 내의 욕심, 이윤을 추구하게 하면 노자가 말한 것처럼 대자연처럼 조화를 이룬 채 돌아간다.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나는 필요한 것만 챙기고 반칙 위반자들 처벌하고 민간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사회 간접자본과 공공재를 내가 깔아놓고 설치만 하면 오히려 내가 나서는 것보다 내비두면 자연적으로 알아서 경제가 돌아가고 필요한 물건들이 공급이 되고 혈액이 순환하는 것처럼 한나라 경제도 일종의 생태계처럼 자연적인 밸런스와 조화를 찾아간다. 이런 사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강의하거나 경제를 보는 관점이 분명히 어떻습니까? 있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미 한비자도 했던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한비자가 말하는 유로 헤로편에서 자연처럼 지가 알아서 밸런스와 균형을 찾아가는 경제 생태계로서 사회와 국가 이런 것들을 이미 한비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꼭 무조건 자기가 개입을 해야만 내가 규제를 해야만 내가 나서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만 경제가 발전된다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나라가 아직은 약했을 때 규모가 작을 때 발전 정도가 미약할 때는 국가 중심의 경제 발전과 경제 계획이 맞습니다만 사이즈가 커지고 민간의 힘이 민간의 역량이 월등해지면요. 국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악효과, 부작용만 나기가 쉽습니다. 공공보다 민간의 실력이 낮습니다. 삼성이 청와대, 민주당보다 훨씬 더 실력이 낮습니다. 그지요? 삼성만이 아니라 다른 어지간한 기업들, 공무원보다 일 잘하고 우수한 인재도 데리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사람 또 교육시키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근데 민간이 공공보다 실력이 나은데 관리 감독 갑질을 누가 합니까? 실력이 민간이 나은데 오히려 공공부문이 민간한테 갑질하고 관리 감독합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실력이 민간이 낮다 그러면 민간들이 알아서 하게 내비둬야 됩니다. 그리고 50대들보다 2030들이 실력이 낮고 영어도 잘하고 수준도 있고 글로벌 감각도 있고 합리적인 팔로워십 리더십이 돼 있다 그러면 누가 또 주역이 되고 누가 더 기회를 많이 받아야 됩니까?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실력도 없는 놈들이 민간한테 관리감독 갑질하고 있고 규제를 때려버리고 있고 국가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줘서 젊은이들이 치고 들어갈 여지를 마련해 놓아서 실력 발휘하게끔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참 용하기도 신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 공무원들이 개판인데도 막 끼어들고 기성세대들이 막 엉망인데도 지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도 나라가 안 망하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한데 역으로 이런 거기도 합니다. 국가가 관리를 덜 하면 공공부문이 축소가 되면 2030들한테 기회를 더 주면서 50대들이 다 옷 벗겨버리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골든타임에서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라도 제발, 네, 규제 개혁, 공공부문 축소,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줘서 기형적인 연금급제 없애버리고 호봉기도 없애버린 다음에 직무급제 마련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 기회를 주면 단순히 선진국의 말썽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 치고 나갈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한때는 분명히 예전에는 공공부문 실력이 나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 사관학교제도 그리고 행시, 외무고시 사실 이런 거 왜 했습니까? 나라가 힘이 약하고 발전이 덜 되었을 때는요, 국가가 인재들의 입도 선매를 해서 국가 중심으로 나가는 게 당연했던 시기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1, 2등 하고 탑에 있는 사람들 로펌 갑니까? 아니면 판검사 임용됩니까? 예? 로펌 가지요? 연봉 3억, 4억 주는데 미쳤다고 판검사 갑니까? 판검사 임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부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부모님들 꼬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드님 그래도 판사니 검사 연간 뉴스에 들으시냐 하지 않겠냐고 해서 성적 좋은 우수자들한테 부모님 앞서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뭡니까? 민간이 더 실력이 월등하고 내 꿈을 더 펼칠 수가 있고 또 함정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인데 예, 민간 부분이 번영을 이끌고 젊은 세대들이 사회를 더 예, 실력 발휘하고 제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비자가 왔으면 그런 주문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요. 네. 자, 그리고 공정 경쟁. 내 욕망, 내 잘 살리는 마음, 돈, 쩐 추구하는 거 좋습니다만 뭐겠습니까? 예, 철저하게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페어플레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나라일수록 자유주의, 인간의 자유를 말할수록 어떤 게 있습니까? 암묵적이지만 최소한의 선, 최소한의 룰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서구 선진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너는 네가 자유롭게 행동을 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지만 선택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한 최선의 룰을 어기면 분명히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자유주의는 이런 자유주의입니다. 질서 자유주의입니다. 최소한의 선, 룰, 법 이것들은 다 철저하게 준수를 하게끔 교육을 하고 알게 만듭니다. 자, 근데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특혜, 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뭘 싫어했습니까? 그 누구죠? 애덤 스미스가 뭘 싫어했습니까? 대상인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중상주의 대상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뇌물 바치고 이것저것 리베이트 어쩌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특정 영역에 자신들이 특정 사업, 특정 영역에서 독점권을 따내서 아도를 쳐버렸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누가 싫어했습니까? 애덤 스미스가 싫어했지요. 그냥 정경 유착하면 안 된다. 그걸 통해서 특혜, 독점하지 말아야 된다. 시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유롭게 대등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라고 한 게 누굽니까? 애덤 스미스입니다만 한비자도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조정래의 나쁜 대리인, 나쁜 신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신이라고 했는데 조정래의 나쁜 신하인 중신들을 어떻게 놀지요?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 때를 이루어서 어떻게 합니까? 때를 이룬 다음에 소수밖에 안 되는 좋은 신하인 그 법수지사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겁박하고 압박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자, 더 나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한비자는 애초에 신하들을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이렇게도 봐요. 나는 왕은 소비자고요. 신하들은요.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자가 1인 정치 기업입니다. 그럼 얘들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자 입장에 봤을 때는요.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더 질 높고 가성비 좋고 혁신적이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제공이 되는 것인데 내가 특정한 신하한테 특정한 기업한테서만 정치 서비스를 돈 주고 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기 고객은 호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왕이 한 신하한테 특혜를 주고 한 신하만 이뻐하고 그렇게 하면 조정에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 기업인데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경쟁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럼 나는 호구가 되면서 낮은 품질의 정치 서비스를 비싼 돈을 주고 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비자는 이런 겁니다. 신하들끼리 경쟁을 시켜야 한다. 너는 쟤들한테 돈을 주고 사는 정치 서비스 사는 존재인데 네가 왜
중신들을 싸고 돌면서 간신들한테 특혜를 주면서 네가 왜 호구로 자처하느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비자도 굉장히 경쟁을 중시하고 경쟁을 해야만, 페어플레이를 해야만 효용이 높아지고 각자가 수준 있게 돼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한비자의 통찰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도 뭡니까? 저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 같은 사람들, 정치인들을 저 이렇게도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사람들 뭡니까? 각자가 다 어떻게 보면 1인 정치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시켜야 됩니다. 그지요? 당내에서도 똑같은 목소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있고 서로 경쟁을 하고 내가 더 좋은 이야기,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정치 서비스로서 국민들한테 간택을 받을 수 있게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당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당내 주류 의견과 다른 의견 냈다고 해서 밟으려고 하고 막 양념질을 치고 막 이러면 그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경쟁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되면 안 됩니다. 특정 당, 특정 정치인 개판을 치면 내가 언제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른 정치인, 다른 정당으로 갈 수가 있어야 얘들도 정신을 차리고 거듭나려고 노력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치인을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중시했습니다. 정치 권력 독과점 반대합니다. 특정 신화 이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정 내에 특정 파당과 붕당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 진입장벽이 생기면 안 됩니다. 얘가 아무리 신분이 미미해도 근본이 후직을 해보려도 능력만 있으면 관료로 쓰고 신하로 부려야 됩니다. 자, 진정한 왕정 경쟁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자, 특혜 독점 맡으면 안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진입과 퇴거가 인과 아웃이 늘 자유로울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누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뭐랄 수가 있습니까?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애덤 스미스도 극복에서 그런 걸 많이 주장합니다. 진입, 퇴거, 자유롭고 모두가 다 동등한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가 있어야 사회 전체가 부유해질 수가 있다. 공정해야 한다. 공정 경쟁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부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둘 다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 둘 다 이렇습니다. 한비자도 이걸 유럽 많이 했어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 정부의 정보력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재량적 개입을 하다 보면 경제 주체들이 움츠려 들여서 경제 활동을 못 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결정되는 나라는 천하의 패권 국가가 되고 천하의 왕국이 되고 관청에서 결정한 나라는 패권 국가가 되고 왕이 결정한 나라가 약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런칭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런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공무원한테, 관료한테, 왕한테 허락을 받고 심사를 맡으면 재화, 서비스, 런칭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교환과 거래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단은 밑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때려버리는 것이지 오히려 법관은요. 사후 규제, 네거티브 규제, 정부의 개입은 하지 말아라.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거 이런 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앞서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거 뭐같이 해야 한다?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해야 한다 해서 한비자가요. 노자의 우위를 빌려와서 국가의 재량적 개입, 공무원의 갑질들, 공무원들의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정부도 이렇게 한비자하고 자유주의 우파, 법가와 애덤 스미스가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니네. 하여튼 됐네, 이제는. 한 달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추석이 있었지요. 여기 계신 분들 추석 때 차례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요? 한때는 처음부터 안 지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없앤 거예요? 없앴어요? 옛날에 지낼 때 모습 기억하시죠? 그러면요. 자, 근데 홍등 백성의 조율이시니 해가지고
특정한 그 요리를 특정한 방향대로 세팅을 다 해야 됩니다. 그지요? 저는 근데 그거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짜장면 좋아했으면, 간짜장 좋아했으면, 간짜장 올리면 됩니다. 피자 좋아했으면 피자 올리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응?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니, 그리고 내가 거기다 피자 올리고 간짜장 올리면 남한테 피해 줍니까? 옆집 사람한테 무슨 뭐 손해를 끼칩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해야 내가 멋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아는 이래요. 자, 제사가 유교문화는 이렇습니다. 육아는 성선을 주장합니다. 인간 본성 원래 착하니까 별 수를 다 써서라도 인간을 착하게 만들려고 별지랄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깨알같은 규범의 목록집을 제시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사람한테 신우이질 시어머니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법가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입니다. 성악설은 인간한테 많은 거 안 바래요. 성악이다 보니까 인간 본성을 그렇다 보니까 너저런 짓거리, 식욕 때문에, 성욕 때문에, 무욕 때문에 이러저러한 짓거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남을 겁박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야, 그럴 수 있어. 다 이해해. 하지만 여기까지 이 선을 넘지 말아라. 그래서 몇 가지만 딱 넘겨줍니다. 몇 가지 목록들만 딱 넘겨줍니다. 니들 이런 것들만 하지 마. 이거 정말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마. 대신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자, 네거티브 규제가 법가이고 포지티브 규제가 육아인데요. 경제에는 뭐가 좋습니까? 자, 경제인들은 네거티브 규제를 환영할까요? 포지티브 규제를 환영할까요? 네거티브 규제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규제 같은 경우는요. 깨알 같은 규제의 모험집들이 많다 보니까 사전 규제겠어요? 사후 규제겠어요? 사전 규제입니다. 철저하게 이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만 해야 내가 허가를 내주고 영업 정지를 안 매긴다는 겁니다. 대신에 몇 가지만 어기지 말고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해는 뭐겠습니까? 커다란 사후에 문제가 안 생겨버리면 내비두고 지들이 알아서 내비둡니다. 대신에 문제가 생겨버려서 타인의 이것들을 침해하면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는요.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규제로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지 않을까? 경제인들이 그런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가의 용어를 빌려서 법과 합의된 인사이트를 빌려서 더욱더 세련되게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합의자 인사이트를 빌려서 지금 사회에 맞는 대안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발 이제 포지티브 규제하지 말고 제사상에 물 한 잔만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지요? 아니면 꽃 한 송이만 올려도 되는 것이고 고인이 꽃을 좋아했으면 꽃 한 송이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사정이 안 되면 물 한 잔 올려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지요? 타인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뭐 어떻습니까? 저 명절 때마다 맨날 뭐에 뭐 올리고 방향을 어떻게 하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의상하고 막 티격태격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제사하고 차례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제사하고 차례를 위해 있는 것이고 명절을 위해 있는 것인지 저는 너무 좀 의아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분배정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능력과 같은 생산 자원을 가진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어떤 사람들은 한가한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장 거래되는 재화를 좋아한다면 시장을 통해 얻는 것이 달라야 전체적으로 얻는 것이 같아지며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다. 자, 누구는 있으면 쟁여놓으려고 하고 누구는 뭐 한다는 겁니까? 시장에 나가서 생산에 재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재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 리스크 감수하고서 재투자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뭘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공정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보수를 받고 까다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판에 박힌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일광욕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를 좋아할 것이다. 두 사람이 버는 돈이 같아진다면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소득은
같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접이 같아지면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을 할 때보다는 남들이 꺼린 일을 할 때 버는 돈이 많아야 한다. 누구는 쉬운 일, 누구는 어려운 일, 누구는 단조로운 일, 누구는 까다롭고 신경 쓰고서 내 몸과 마음을 소모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까? 힘든 일, 험한 일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게 진정한 공정함이라는 것이죠. 자,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인데 뭐겠습니까? 닥치고 결과의 평등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6번 질문 한번 볼게요. 이건 한비자가 한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써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을 능력 있다 하고 싸움터에서는 공을 세우지 않고 벼슬 살이하는 사람을 현명하다 한다.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이들이 많아지면 군대는 약해지고 땅은 거칠어진다. 자, 놀고 먹는데도 현명하다고 능력 있다고 합니다. 공을 세우지 않는데도 뭐 한다고 합니까? 용기 있다고 합니다. 현명하다고 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뭐겠습니까? 일 안 하는데 능력 있다. 무임승차입니다. 안 싸우는데 현명하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프리라이더이지요. 이 사람들 리스크를 감수합니까? 안 합니까? 조금 더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개꿀 빨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 군대는 약해지고 땅은 거칠어진다. 누가 생산에 힘써 종사하거나 리스크를 감수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안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을 안 하는데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데도 땀을 안 흘리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꿀을 빤다든가 남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군대 나가서 싸운 놈이랑 안 싸운 놈이 똑같은 상을 받고 열심히 일한 놈, 열심히 일하지 않은 놈 똑같은 봉급을 받는다. 이러면 아무도 제대로 일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애덤 스미스가 한 말과 거의 싱크로가 유사한 말도 있는데 프리드먼이 한 말이랑 비슷한 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해서 정말 싱크로가 일치하는 말들이 있는데 결과적 평등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균등분배에 반대합니다. 고생한 만큼, 능력을 발휘한 만큼, 절약한 만큼 남들보다 절약했으면 잘 살아야 한다. 남들보다 개고생했으면 많은 거 받아야 된다. 남들보다 험한 일 했으면 그 사람이 높은 지위와 상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 균등 분배를 결사반대했는데 무조건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결과의 평등을 국가가 강제하려고 하면 노동의욕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하려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서 결국에 뭐가 된다고 했냐면요. 결과의 평등이 균등 분배가 나라를 망치고 국력을 약해지게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프리드만, 하이에크가 보면 한비자 말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한비자 선생님 짱이다. 이 양반 진짜 마음에 드네. 화끈하네. 이럴 부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있어요. 법가랑 우파 경제학, 제도 경제학, 시카고 학파 경제학 전반에 걸쳐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한비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애덤 스미스랑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좋은 거다. 우파 경제학이랑 유사한 게 많다. 그래서 짱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혹시 한국 사회가 지나친 인정에 치우쳐서 아니면 포퓰리즘 때문에 균등 분배라든가 결과적 평등을 강제하면서 병들고 나빠져가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어긋난 분배 정의, 사회적 자원이 나쁘게 분배가 되어버리면 누가 사람 고용하고 누가 과학기술에서 연구하려고 하고 누가 리스크를 걸머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비자가 한 이야기나 어떻게 우파 경제학자들 한 이야기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겁니다. 분배 정의가 어긋나면 그 사회는 끝장이다. 분배 정의가 비틀어지고 왜곡되면 그 사회는 뭐냐면 국력이 약해지고 남들 앞에서 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강대국들한테 만만한 상대, 호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한비자가 가지고 있는데 한비자가 말한 것들,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들 두 사이의 공통점, 작은 정부 그리고 분배 정의를 제대로 정립을 해서 건강하고 국력이 튼튼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 경쟁을 하게끔 해야 한다. 특혜, 독점, 지대 추구 이것도 다 부셔야 한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을 보면요. 적지 않게 지금 공공부문이 어떻게 너무 지나치게 방만해져 있고
여기저기 또 자릿수를 받아 처먹고 있는 지대 추구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방해되고 있고, 또 사회적 자원의 분배가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분배 정의가 뒤틀려져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여러 가지가 난매상에 빠지기가 쉬워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한비자와 애덤 스미스의 공통점, 공통된 문제의식, 충분히 한국 사회의 어떤 약과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인간은 본래 돈을 좋아합니다. 내 이익을 추구합니다. 나를 챙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인정하지 않고 아니다, 의의를 추구해야 한다, 대의를 추구해야 한다, 인간은 본래 공동체의 적이다, 인간은 늘 헌신,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러면 참 여러 가지 참 삑사리가 많이 납니다. 인간의 이기심, 잘 살려는 마음을 긍정하고서 그래, 괜찮아, 네 마음껏 추구해보고 너 부자 되고 잘해봐라, 대신에 이런저런 룰만 어기지 말아야 돼. 이 선에서는 네가 얼마든지 추구를 해야 돼. 우리 제발 이제 쩐이고 무력이고 성욕이고 숨기지 말고 추구를 하고 처음부터 돈 얘기 꺼내고 가끔은 돈에 좀 비굴해지기도 합시다. 그리고 돈이 좋으면 좋다고 합시다. 예. 그리고 돈 싫어하는 척 하지 맙시다. 내가 돈을 싫어하면 돈도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을 이뻐하고 내가 돈을 존중하고 내가 돈을 떠받들어야 돈도 나를 존중하고 돈이 나한테 붙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애덤 스미스 말대로, 한비자 말대로 추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러면 잘 살아봅시다. 그러면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